네, 안녕하세요. 샤스파입니다. 어느새 2021년이 되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2021년에 가장 기대되는 차량이라고 한다면 정말 오랫동안 풀체인지가 되지 않았던 스타렉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름까지 스타리아로 바뀐다는 소문도 있고 또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으로 여러분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지금부터 이 스타렉스가 어떻게 바뀌는지 오늘은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단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최근 차량들의 사양이 다 들어갑니다. 최근 법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스타렉스에는 데이라이트도 들어갈 예정이고요. 상위 트림으로 올라가면 LED 헤드램프까지 적용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헤드램프랑 떨어져서 별도로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위장막 차량에서는 현재 깜빡이로 되어 있는데 이게 2웨이 타입으로 어떨 때는 데이라이트로 어떨 때는 깜빡이로 전등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헤드램프도 굉장히 낮은 위치에 달려있고 데이라이트도 같은 위치에 달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덩어리로 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약간 분리되어 있는 이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릴과 헤드램프가 같은 선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드램프가 상당히 낮은 위치에 있다는 거죠. 지금 스타렉스는 헤드램프가 좀 높은 위치에 있는데 그보다 확실하게 낮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점이라고 한다면 헤드램프가 낮은 위치일수록 조사각이 거의 직선에 가깝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헤드램프에 최소 높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헤드램프가 좀 낮으면 낮을수록 직선에 가깝게 될 것 같은데 이 스타렉스는 오히려 직선으로 나가서 오르막길에 서 있거나 아니면 짐을 많이 실었을 경우에는 앞차 운전자에게 오히려 눈폭을 선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헤드램프가 너무 낮게 달려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될 정도고요. 측면부 같은 경우에는 헤드램프와 더불어서 윈도우 라인도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이게 벨트 라인이라 그러죠. 벨트 라인이 정말 낮게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내 시트와 같이 비교한 사실을 보면 거의 운전자 허리 위부터는 다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과도하게 낮지 않나 싶을 정도로 좀 낮은 편이에요. 왜 이렇게 낮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이렇게까지 낮게 만들 이유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프라이버시는 하나도 없을 거고 다른 차량에서 시야각보다 스타렉스에서의 시야각보다 굉장히 잘 될 것 같은데 그 외에 모든 부분 뭐 자외선이 많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프라이버시가 없다는 점 이런 부분은 단점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리창이 너무 넓은 거 아닌가요? 이게 유리창이 너무 넓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슬라이딩 도어가 적용되어 있는데 슬라이딩 도어 레일은 별도로 차체에 파놓지 않고 유리 밑에 똑똑하게 숨겨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카니발도 이런 식으로 숨겨지길 바랬는데 카니발은 윈도우 라인이 좀 독특하게 꺾이다 보니까 슬라이딩 도어 레일이 창문 밑에 들어가지 못했고 스타렉스는 창문 밑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레일을 넣기 위해서 창문을 저렇게 크게 했나? 그건 아닌 것 같죠?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버클이 있는 걸 봤을 때 스타렉스는 3열 창도 약간 틸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카니발, 그러니까 그랜드 카니발까지도 3열 창문을 열 수 있었거든요. 심지어 후기형으로 가서 3열 창문을 전동식으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었는데 이번 스타렉스 역시도 3열 창을 열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3열 창 여는 방법은 다들 아시죠? 칵투스 2열에 타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잠근 장치를 풀고 바깥으로 미는 방식. 환기는 되지만 그래도 바람이 직접적으로 들이치지 않아서 약간 썬루프 틸트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람을 직접적으로 맞는 용도보다는 차 내의 공기를 수전시키는 용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은 전구형 타입이고 LED 타입도 당연히 마련되고 있는데요. LED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는 클리어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리어램프 어디에도 빨간색이나 노란색이나 하얀색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클리어 타입, 전체적으로 색깔이 없는 백색입니다. 그래서 이제 LED가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브레이크 등은 빨간불, 방향지시 등은 노란불, 후진 등은 하얀등 이렇게 들어오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캐딜락에서 많이 봤던 방식이고 소나타 뉴라이즈 하이브리드에서 봤던 방식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신기하진 않습니다만 국내 차 중에서 이렇게 넓은 부분에 클리어 타입 테일램프로 적용한 건 처음인 것 같아서 디자인상으로 좀 독특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기 방향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놀랍게도 시퀀셜 타입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가로로 짧은데 왜 시퀀셜 타입이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드르륵 드르륵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배드림에서 한 분이 찍어주신 영상인데 요걸 보시면 이렇게 좌측으로 쭉쭉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시죠? 뭐 고급스럽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게 갑자기 저런 게 들어있으니까 좀 생뚱맞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GV70에서도 만나보지 못했던 히든 타입 리어 와이퍼가 적용됩니다. 히든 타입 리어 와이퍼가 근데 좀 짧아요. 지금 봤을 때 리어 윈도우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히든 타입 리어 와이퍼는 리어 윈도우 전체를 닦을 수 있을지 이런 의구심이 약간 들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히든 타입 와이퍼가 좀 짧아서 기존 와이퍼에 비해서는 실용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스타렉스 역시도 굉장한 고급감을 만든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퀀셜 타입의 방향지시 등 히든 타입 리어 와이퍼를 제외하고도
디지털 계기판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실내에 그러니까 10.25인치나 12.3인치 LCD 클러스터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픽은 별다르게 차별점은 없고 아반떼라 산타페, 투싼, 소나타 N9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한 그래픽이 들어갑니다. 유저 현대차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소나타 DM8 때 만들었던 그래픽을 버리고 계속 아반떼를 출시할 때 만들었던 계기판 디스플레이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통합적인 UI를 적용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보스 스피커 역시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현재 보스 스피커를 쓰고 있는 차량이라고 한다면 현대차에서는 소나타가 유일하죠. 그런 소나타를 따라서 스타렉스 역시도 보스 스피커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소나타에 들어가 있는 보스 스피커 여러분들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좋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국산차 중에 스피커 품질이 가장 놀라웠던 차가 소나타예요. 아무 기대하지 않고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스피커 품질이 괜찮았는데 스타렉스도 그와 비슷한 보스 오디오 품질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 3열 유리에는 선 커튼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넓은 유리에서 들어오는 태양열을 막기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하는 틴팅으로는 좀 부족하겠죠. 그리고 이 차량은 유럽에도 나갈 차량이고 그리고 이 차량은 또 가정용으로 많이 쓰게 될 그런 MPV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스타렉스에는 선커튼까지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빈틈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차량들은 유리 형태가 좀 독특해서 막 이리저리 꺾여 있어서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스타렉스는 딱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딱히 빈틈이 생기지도 않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하이루프 모델도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스타렉스 리무진이 하이루프 모델도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동국 씨가 은퇴를 하면서 고급 미니밴 이런 판넬을 받은 걸 봐서는 아마도 스타렉스 하이리무진 모델도 곧 있으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스타렉스의 하이리무진 지금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풀체인지가 돼서 3세대 플랫폼으로 전륜구동에 또 리무진 전용 서스펜션까지 단다면 얼마나 좋은 평가를 받게 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안전사양 역시도 들어갑니다. 스타렉스는 장거리를 많이 타는 차량이니까 사각지대 어시스트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고요. 밤에 탈 때 조금 편리할 수 있도록 하이빔 보조 역시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열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중 접합 유리 들어가지 않으면 창문으로 들어오는 소음이 너무 클 것 같아서 이런 점은 굉장히 잘한 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각종 편의사양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디지털 클러스터 그리고 신규 스티어링 휠 그리고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플로팅 타입 디스플레이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스타렉스 같은 경우에는 화물밴 모델도 나온다고 하지만 이번 스타렉스는 미니밴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모습이 보입니다. 기존 스타렉스는 상용 모델이었다면 이번 스타렉스는 멀티링크까지 적용하는 등 승용 모델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스타렉스 비록 잘 나와서 상용 모델에도 만족할 수 있고 승용 모델로도 만족할 수 있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편안함 승차감을 찾다가 상용 고객도 놓치고 승용 고객도 놓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샤스퍼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